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부터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가 이래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념, 그래서 보건교육이라는 개념을 따로 한번 할 거고요. 보건교육이라는 게 뭔지 개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요거 개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는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보건 문제와 사망 원인, 이런 것들도 시사적인 거니까 문제가 제법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그러니까 건강증진하고 보건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얘네 둘 간의 관계도 한번 훑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및 단계.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진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역사 얘기하면은 무조건 조시는 분이 있는데 조면 안 돼. 우리나라 지역사의 역사는요, 45년으로 한번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80년으로 한번 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5년으로도 한번 끊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역사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45년 전에는 이렇게 이 연도를 중심으로 끊었다는 거는 이 연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5년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45년에는 미군정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군정 시대.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의 정치에 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시기. 그럼 그전에는 일제시대죠.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는 우리 역사의 치욕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도 뭔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문보건시대 이렇게 얘기해. 그치? 자, 그러면 집집마다 방문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역사를 방문보건시대라고 이름을 전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년부터는 미군정시대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보시는 게 낫겠지.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45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잖아요. 뭐 매독에 걸렸다거나 이런 병에 많이 걸려서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연찮게 연구하는 도중에서 항생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만들면서 죽어가던 많은 매독 환자가 살게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 이거다.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많은 의료기기, 의약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죽어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거기서 착안을 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돈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돈을 무지무지 많이 부어서 뭐 종합병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진단기구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 그런 상황이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들은 그때부터 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큰 종합병원을 많이 세우기 시작해.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가 무지무지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종합병원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만든 게 병원의 축소판인 보건소를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뭐겠어요? 그렇지. 46년에 보건소를 만들게 돼요. 46년에 보건소를 처음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건소는 거의 전국의 보건소가 하는 일이 다 똑같았어. 뭐였냐면 첫째가 이제 가족계획이에요. 가족계획. 그냥 두 번째는 그때 결핵 걸린 사람이 무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핵 사업, 결핵 예방 사업 또는 결핵 치료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가족계획하면서 아기들을 무지무지 많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들에 대한 건강을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모자 보건에 신경을 쓰게 돼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다 한 게 보건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45년에서 80년까지는 주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자, 80년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전 세계적인 사건에서 78년짜리 얘기를 해드릴게. 자, 미국에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퍼붓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8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들 여전히 못 사는 거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막 쓰러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 무슨 매독이라든지 콜레라 이런 병들은 없어졌는데 만성병이 많이 생긴 거야.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고혈압 이런 병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미국이 78년에
WHO에 그 회의를 연 적이 있었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구소련의 알마타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게 돼. 알마타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딱 가서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솔직히 고백을 하겠다.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돈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못 살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소련이 하는 말이, 야, 너네는 그렇게 돈을 미친 듯이 부었는데도 국민들이 그렇게 못 사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 그렇게 많이 퍼붓지 않아도 건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나가서 봤더니 국민들이 정말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게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련이 하는 말이, 자, 미국 너네들 봐라. 너네들은 국민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단계를 나눈다면 1차, 2차, 3차가 있다면 너네는 국민이 아플 때까지, 언제 3차가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럼 국민이 아프고 그거에 대한 돈은 무지무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소련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막 아프기 시작할 때 뭔가를 치료해. 그거를 뭐라 그래? 1차 보건의료 이러면서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WHO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일으키는 거지. 그렇지. 1차 보건의료 하나만으로도 우리 전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참석한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레포트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오게 됩니다. 근데 오게 돼서 레포트 쓴 게 78년에 회의가 벌어졌다 그랬지. 80년에 레포트를 써요. 그 레포트 이름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이야. 농특법이야. 자, 그래서 이제 농특법 하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1차 보건의료를 행할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행할 사람 의사들을 봤어. 의사들은 월급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기고만장 하거든. 그러니까 의사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봤던 게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뭘 했어? 보건진료원이라는 제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쓸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특법에 보건진료원 제도를 만들어.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어때? 1차 보건의료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부터는 1차 보건의료 시대. 1차 보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조금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하다 보면은 좀 아랫배가 살살 아파. 그러면 뭐 간단한 약을 먹는 거죠. 이제 복통약, 더 심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걸 우리 1차 보건의료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요게 그 다음에 회의를 했었어요. WHO 회의를 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86년이에요. 86년에 다시 WHO가 모이게 됩니다. 어디서 모였냐면,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곳에 모여. 오타와. 그래서 오타와 회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타와라는 곳에 모여서, 자,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조금 약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1차 보건의료 갖고 전 세계 국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 맞아. 1차 보건의료 갖고 좀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1차 보건의료는 조금 아픈 사람을 건드려야 돼. 그럼 안 아픈 사람을 아예 건드리자. 안 아픈 사람 누구요? 건강한 사람을 건드리자.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자. 다시 말해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전율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 건강을 증진시키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 써갖고 와.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대표자가 옵니다. 근데 그때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거든. 그래서 레포트를 좀 늦게 써요. 그게 95년에 레포트를 쓰게 돼요. 자, 레포트 이름이 뭐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우리 이제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들을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어. 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무 늦게 만들었지. 86년에 회의였는데 95년에 레포트를 쓴 거니까. 그래서 미안하니까 법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보건소 있었죠? 이 보건소에 이때 만든 법이 보건소 법이었거든? 이 보건소 법을 이름을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꿔? 지역보건법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2개를 써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건강증진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자, 아까 1차 보건의료를 행할 사람 보건진료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을 행할 사람 찾아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보건교육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교육사는 무지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세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보건교육사 하면 무조건 국민건강증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때문에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책을 보시면